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보고서는 에코프로 BM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16.9%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7월과 8월 달에 기대 못 미치는 유럽 EV 판매량이지만은 이것은 이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고요. 그래도 하이엔드 EV 모델 쪽은 견조한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가 재확인될 전망이라서 오히려 좀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한 작업들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고 현재 출하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판가도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쪽이다 상황은. 자, 수익성 같은 경우에 이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저가의 원재료 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또한 점점점 양극재에 대한 판가 하락으로 인해서 출하량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 개선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뭐 나쁜 건 좀 없어 보이는 현재이고 또 경쟁사들 대비해서 17.8배에 불과하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부담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셨을 때는 자, 오늘 일봉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3%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선방을 좀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코스닥 2위 기업이다 보니까 또 10조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자,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하단 쪽에 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 액면가 전환을 분할을 좀 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낮게 설정을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좀 높은 위치에 와 있기는 합니다. 지금 뭐요 정도라고 좀 봐야 될 텐데 우선 상승 초입 구간은 여기라고 잡는다면 이미 좀 많은 부분에서 상승이 일어났고 2차 지지를 본다고 한다면 이쪽 부분일 텐데 이 부분도 사실 가격대가 높은 주식이다 보니까 사실 뭐 쉽게 내려오지도 않겠지만 내려오더라도 또 덜컥 사기도 힘들죠. 이렇게 한번 꽂힐 수도 있으니까 이 애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못 사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활용하냐면 리드 종목이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간다. 그 포스코 케미칼 뭐 다른 이제 소재주들 또 같이 가겠다. 나노 신소재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거. 후성 뭐 이런 기업들 있죠. 우리가 알아봤던 기업들.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 뭐 경쟁사도 같이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고 그전에는 이제 기관에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받쳐주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자,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상에서 올해가 굉장히 크게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3분기에는 전분기보다 좋은 실적,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고, 하지만 PR이 33배, 37배.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전체 이제 컨센서스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37배, PBR은 9.88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그게 낮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PER 쪽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PBR이 너무 높다라는 거. 네. PBR이 너무 높다라는 거. 근데 이제 수익성은 좋죠. 이제 ROE 부분들이 좀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여기에 이제 24년으로 따졌을 때는 PER이 17.8배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뭐 하나가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좀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경쟁업체는 뭐 LNF 정도라고 좀 볼 수 있겠죠. LNF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가고 있고 또 포스코 케미칼도 살짝만 본다면 오늘 3% 계속 신고가입니다. 네 계속 신고가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고서로 가서 사막 콘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동사가 매출액이 2,734억 원, 영업이익은 345억 원으로 정체된 실적을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갔고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IT 제품 수요 둔화로 인해서 MLCC 매출 감소로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예상이고요. LG전자의 VS 사업부의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동사 매출이 증가할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전기차 시장이 한복 확대가 되면서 전장용 MLCC 수요도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부품인데 DCLC라는 건데 현대 이 모비스에 주로 납품이 되고요. 또 친환경 독일 업체에게 또 부품을 납품하기로 했고 400억 규모의 7년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거 7년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걸 이제 물꼬를 터가지고 국내 시장이나 또 해외 또 다른 시장에 또 진출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매출은 내년부터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성장성만 보여준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많이 수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잊혀진 종목들이긴 한데 사모컨테서도 예전에 갈 때는 또 엄청나게 박진감 있게 갔던 그런 주식이에요. 그 7만 원까지 한번 찍었던 전적이 있는. 자, 그래서 월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또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찍히던 적도 있긴 한데 그건 너무 과거고 네, 코로나 때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고 이때 인기를 타고 사실은 개인들이 많이 한번 들어갔었던 종목입니다. 뭐만 하면 다 삼업권에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쭉 이제 하락세를 타다가 잠깐 떴어요. 이때. 그리고 다시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가고 이제 반년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받아서 가격적으로는 이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내년에 경기가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만약 살아난다면 그 내년에 훈풍을 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요 마지막 요 연도들처럼 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상장사이고 또 안정적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죠. 물론 큰 회사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물론 올해까지는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컨센서스 3분기는 나오진 않았고 연간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여기 191억 원이거든요. 191억 원. 여기 못해도 200억 정도는 벌어야 될 텐데 200억도 아니야. 150억 정도 벌어야 될 텐데 여기는 3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PER인가 PBR이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PBR이 2배 이하고 PER은 15배 이하니까 배당도 500원 주고 깨알같이. 근데 이제 순이익 ROE가 10%. 근데 이게 과거로 따지자 보면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일단 이익 성장이 가능해야지만 회사가 주가가 반등할 거기 때문에 혹은 시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시황은 단기적으로 좋아지기 좀 어려운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고 또 이거 연간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네, MSC 대표 관련주 대장주인데 일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나마 좀 상황이 낮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모컨대에서는 삼성전기의 흐름을 타고 갈 수는 있고요. 근데 또 이 종목도 많은 좀 해를 거듭하면서 코로나 이후부터 좀 거듭하면서 사실 국민주로 좀 이렇게 곽강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했었던 종목이긴 한데 우선 액면가 5천 원인 코스피 상장사 10조 정도 되고요. 네, 주가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한 상황이고 코로나 이전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는 없고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 경제 침체가 진짜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간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이게 코로나보다 상황이 좋은데 왜 주가가 안 가냐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이 저점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이 저점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더. 그래서 이제 3분기 일정이 끝나고 뭐 이제 실적이 대기업이 삼성전기가 먼저 나오니까 삼성전기의 실적을 보고 사막 콘덴서를 건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그냥 아예 모르겠다 이러고 삼화 콘텐츠 들어가는 것보다는 삼성 전기를 먼저 실적을 보고 삼화 콘텐츠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3분기 영업이익이 매출 총이익은 3,818억, 영업이익은 848억 원. 해서 상회할 전망이고 캡티브향 이제 대행 영역 확대와 품목 다변화 그리고 비계열 그 신규
광고주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 이걸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이제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디지털 사업 비중 확대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0.5%포인트 개선된 8.7%라고 합니다. 자, 하반기 매체 대행 물량이 일부 축소할 거는 이제 불가피할 예정입니다. 이제 온드미디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개인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외주 광고를 주는 것보다는 자체 내 컨텐츠 채널을 만드는 거죠.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영상을 실제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틀어버리니까 광고 수익률이 본인들한테 들어오겠죠. 그리고 거기다 광고를 하면 광고료가 들어가지 않겠죠, 집행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해외로 나가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뭐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또 삼성 캡티브 향 매출도 이제 제일 계획이 많기 때문에 또 삼성은 당연히 제일 계획이 옛날부터 몰아줘 왔지만 지금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몰아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시면 제일 기획이 어느 정도 네, 보이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일 기획이 지금 내용이 계속 똑같아요. 근데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고요. 주봉상으로 자, 요 구간. 자, 우리가 요 구간이 오기 전에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제일 기획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로. 물론 저도 못 샀습니다. 왜냐? 언제 갈지 모르는 종목이라서, 예, 요 구간이 오기 이전까지 이 구간들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이미 선반영된 느낌은 있어요. 실적에 대한 선반영.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침체나 뭐 이런 것들이 내려오긴 했어요.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이 장기 투자를 했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구간이지만 신규 투자자로서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안 올라가다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졌네? 그럼 나에게도 신규 구간이 생겼다. 왜냐? 실적적으로 안 좋아질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과거 영역들보다는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코스피 상장사이고 2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이 굉장히 크게 한번 들어왔었던 게 확인되고요. 그 전까지는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자, 실적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분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 때부터 꾸준히 매출이 상승되는 것들 느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ROE가 18%까지 올라왔어요. 이거는 역대 사상 최고치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PR은 11배, 거의 12배 수준, PBR은 2배도 안 되는 수준. 거기에 배당이 1,000원이나 들어갑니다. 이 정말로 작은 주식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분기 실적도 확인해 봐야죠. 컨센서스 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잘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다소 조금 못 미치는 어,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과연 4분기에서는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근데 이 기조만 그대로 이어간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보다는 훨씬 잘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대부분 10월과 11월쯤에 광고에 대한 이거를 전부 다 털어야 되기 때문에 4분기에 더욱더 매출이랑 이런 게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따지자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회사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좀 이런 지루한 구간들을 좀 잘 버티면 여기도 나름 하나의 또 좋은 종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삼성전자가 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므로 또 배당도 착하게 좀 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회사이지만은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들에 대한 신차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대차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일정들도 밀리면서 이노션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고는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언젠가는 살아날 겁니다. 그 언젠가가 문제인 건데 우선 실적 부분에 보시면은 일단 전 분기 대비해서는 좋아졌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아졌어요.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 물론 이 수치가 맞냐가 중요한 거지만, 근데 ROE가 좋지는 않군요. PER은 12배가 안 되고, PBR은 1배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죠. 거기에 배당까지 든든하게 줍니다. 네. 여기는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오히려 싼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현대차랑도 관련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전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롯데 지주랑 롯데 쇼핑에서도 이걸 갖고 있군요. 오, 네. 저는 나쁠 게 없어 보여요. 딱히. 네, 뭐 블록딜이 나올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주가는 너무 싸졌는데 그에 비해서 실적이 말이 되는가? 이게 코로나 때보다 내려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코로나 때보다 내려왔어요. 코로나 때보다. 아무리 차가 안 팔린다 그래도 광고는 할 텐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보다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는, 네. 아무래도 좀 공매도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노션도 여러분들, 곁다리로 좀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뭐 크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거래량도 거의 없는데 떨어진다라는 건, 네, 뭐 그렇게 크게 문제 될 건 없어 보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공매도도 아닌 것 같고, 이거 2만 주, 하루 2만 주 거래밖에 안 되는데, 그냥 호가창이 너무 약해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줄매도잖아요. 지금 보시면. 네, 외국인이 거의 뭐 한 달 내내 팔고 있어요. 한 달 내내 신나게 팔았네요. 거의. 네. 8월 9일부터 딱 시작하면서부터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기간하고 서로 반대로 터치를 하면서 팔아버려가지고, 네. 개인만 죽어났겠네요. 네. 개인만.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에코프로 BM, 사막 컨덴서, 삼성 전기, 제일기획, 이노션 이렇게 보셨는데요. 특히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코프로 BM보다는 삼성 전기 혹은 사막 컨덴서, 네, 그리고 제일기획, 묵묵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노션. 네, 이노션은 지금 너무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아무리 실적과 연동 지어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